짠.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안내인데, 오늘은 이제 온라인 신청, 지난번에는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고, 오늘은 온라인 신청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사업비 산정 기준, 온라인 신청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요거부터 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체 사업비 구성은 총 사업비, 정부 출연금, 민간 부담금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사업비 비목 구성은 직접비는 인건비, 연구 장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연구수당, 이탁연구 개발비. 그리고 간접비는 인력 지원비, 연구 지원비, 성과 활용 지원비. 그리고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 팁스 과제, 그래서 정부 출연금 80% 이하, 민간 부담금 20% 이상해서 100% 맞춰져 있고요. 총 사업 규모는 2.5억 원 규모로 개발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부 출연금이 2억이 될 거고, 민간 부담금이 현금 3천만 원, 현물 2천만 원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구성하면 됩니다. 자, 사업비 산정 기준은 지원받는 정부 출연금이 1억 원 이상 과제의 경우 정부 출연금의 30% 이상을 인건비 인정 비목으로 책정. 상세 내용은 각 사업별 공고문을 참조하면 됩니다. 인건비 인정 비목, 신규 채용 인건비, 외부 인건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수당. 여기를 정부 출연금 30% 이상을 책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과제 수행 기간 동안 지원받는 정부 출연금 총액이 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 명의 청년 인력을 신규 채용해야 하며 1년 이상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중도 퇴사 시 신규 청년 인력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 인력 의무 채용 외 추가로 청년 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의 현금 부담금을 해당 청년 인력의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 가능합니다.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참여율, 과제 책임자 및 참여 연금 모두 10% 이상 계산을 하면 되고요. 인건비 현금 계산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직접비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 장비, 재료비, 연구 활동비, 연구 과제 추진비 등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비, 뭐 이탁 연구 개발비, 그다음에 간접비는 인력 지원비, 연구 지원비, 연구실의 안전관리, 연구 보안관리 등 성과 활용 지원비, 뭐 특허 출원이나 특허 등록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드디어 아니네. 사업비 별지를 이렇게 사업비 비목별 작성을 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고 사업계획서 파트 1에서 입력한 비목별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요거는 파트 1에서 작성한 거 일치해야 되고요. 자, 이제 드디어 온라인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자, 온라인 신청 이제는 뭐 smtech.go.kr은 기에 이제 못이 박히도록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거고, 그 산자부 쪽 과제는 keit.re.kr입니다. 여기는 중기부 과제는 smtech.go.kr,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렸던 smtech.go.kr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 신청하면 이제 과제 신청에 들어가요. 과제 신청 들어가서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신청하기. 우리 이거 이제 과제 진행할 때 실제로 이렇게 진행하는 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과제 이거 신청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안 해보니까 두려워서 겁나는 거예요. 그냥 해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안내 계속 나와요. 그러면 뭐 정 못하겠으면 당일날 신청 마감일날 하지 말고 하루 전이든 이틀 전이든 미리 해보는 거예요. 미리 하다 보면 저장도 가능하고 또 수정도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보다 보면 어떻게 하는지 나오는데 안 해봐서 모르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은 뭐 직접 해볼 이해는 별로 없겠지만 어쨌든 멘티 기업들 미리 사전에 그런 것들 안내해줘도 좋아요. 자, 신청하기 클릭하고요. 여기 들어가서 과제명, 적용 분야, 핵심 기술, 주요 성능 등을 이제 포함해서 작성을 하고요. 대표자, 과제 책임자, 실무 담당자의 연락처, 메일 주소는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 일정이나 평가 결과 관련해서 이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이 대표자, 과제 책임자, 실무 담당자. 근데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거는 거의 대표자나 과제 책임자가 뭐 거의 받게 될 거고요. 실무 담당자도 받을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미리
미리 신청해서 준비된 대로 그냥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이런 거 계속 업로드하면 되니까 수정하고. 과제 번호는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개발 기간은 각 사업별 공고문에서 지원 내용을 확인하면 되는데, 개발 기간은 사실 정확하게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너프하게 우리가 이제 만약에 4월달 과제가 신청이면 5월달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서 12개월 정도 잡아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요거 우리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는 이미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어느 시점에 어떻게 작성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 기술개발 내용은 사업계획서 참고해서 이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기술개발 내용 이제 각 항목별로 이제 작성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몇 자 이내 뭐 이런 것 다 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있는 내용을 또 축약을 해서 여기다 작성을 해서 넣으면 됩니다.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수정하면 되겠죠. 네. 굉장히 쉬운데 안 해보니까 어려운 거야. 안 해보니까. 네. 자, 그리고 보안 등급 일반 과제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뭐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련 법률 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 핵심 기술 관련 과제만 보안 과제로 신청을 합니다. 우리는 뭐 국가 핵심 기술 관련 과제를 하는 거 아니니까 일반 과제로 선택을 하게 될 거고요. 기술 분류 중에 산업기술 표준 분류는 평가위원회 분과 구성 기준이니까 뭐 전기전자, 계측기, 환경 계측기 뭐 이런 것들 우리 협회에서 이런 산업기술 표준 분류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실제로 멘티 기업한테 안내를 해주던지 실제로 본인이 스스로 한번 공부하는 차원에서 해볼 필요도 있어요. 해보다 보면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답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한테 가이드해주기 굉장히 편해져요. 그래서 요 산업기술 표준 분류 꼭 본인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한번 이 기업은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행기간 정보, 공동개발기간, 참여기업 및 이탁기간 입력하는 거 있고, 우대사항은 주간기간만 선택하면 되고, 향후 현장평가 시에 해당 여부, 이제 증빙자료, 이제 이런 것들, 우대사항 우리가 이제 해줄 거 있잖아요. 뭐, 여성기업이면 여성기업, 뭐, 벤처, 이노비즈, 뭐, 이런 것들 있으면, 우대사항 어떤 게 있다라는 게 있으면 이제 그것들 미리 준비하는데, 주간기간만 선택해서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영 현황표 입력을 합니다. 주간기간 및 참여기업인데, 뭐 주간기간 참여기업의 수행 완료, 수행 중, 신청 중인 국가연구개발 사업도 작성을 해서 넣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코멘트들이 올라오면 거기에 맞게끔 작성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한데, 우리가 이런 거예요. 어떤 그 가전제품을 샀는데, 저는 그 가전제품 사용 내역서 잘 보는 편인데, 사용 내역서 안 보고, 이거 왜 안 되지? 막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거 왜 안 되지? 이거 똑같은 건데,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하나씩 하다 보면, 톡톡톡톡톡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멘티 기업한테 톡톡톡톡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톡톡톡톡이 안 돼요. 이러면서 저보고 막 오라 그랬는데 안 갔어요. 제가 안 가고 전화상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제가 계속 컨설팅 해주는데 결국은 완벽하게 마무리해가지고 접수했습니다. 제가 가도 되는데 가면 습관돼가지고. 네. 그리고 사업비 부담 내역, 기간별 사업비 구성, 비목별 합계 입력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쭉 넣습니다. 사업비 소요 명세서와 일치해야 되고요. 사업 공고문의 정부 출연금 지원비율, 민간 부담금 부담 비율을 확인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제가 멘티 기업이 많은데 어느 기업만 가고 어느 기업은 안 가고 뭐 이럴 수는 없어서 공평하게 안 갔습니다. 네. 그리고 과제 권한자, 과제 책임자는 기본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실무 담당자 추가 시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이제 넣고, 연구시설 장비 정보 등록 및 과제 조회 동의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뜨는 거대로 그냥 우리 공인인증서 인증하라 그러면 인증하고, 우리 지금 우리 특허 했잖아요. 특허가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한데, 우리 위원님들 특허 다 할지 알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출 필요 서류 업로드 합니다. 필수 부분은 반드시 업로드 해야 됩니다. 전체 50MB 이하,
사업계획서 파트 1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오늘 이 질문 저한테 바로 왔어요. 파트 1은 업로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파트 1은 자동 생성되니까 업로드 안 하는 겁니다. 질문이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파트 1은 제출하기 버튼 클릭 시 첨부 문서 PDF 변환과 함께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필수 여부가 필수인 항목은 반드시 업로드해야 됩니다. 필수 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필수 항목들은 반드시 업로드를 해야 돼요. 파트 2 당연히 업로드해야 되고요. 그리고 과제 제출하면 진행 단계가 이제 제출 완료로 변경이 됩니다. 근데 제출 완료 가기 전까지 우리가 계속 업로드하고 수정하고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면 되고요. 과제 신청 마감 전까지 수정하기 클릭해서 수정 가능합니다. 여기 딱 나오네요. 제가 말씀드린 거. 과제 신청 마감 전까지 수정하기 클릭해서 수정 가능합니다. 여기 접수증 옆에 수정하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수정하기 하면 돼요. 확인, 수정한 후 신청 마감 전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반드시 클릭해서 제출 완료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제출 완료. 제출 완료가 돼야 이게 우리가 접수증이 나오고 제출 완료가 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자동 생성 사업계획서 파트 1 이렇게 이제 사업계획서 파트 1 우리가 작성한 거 이제 업로드하는 거 이제 그 작성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입력하는 겁니다. 입력하고 이제 하면 되고요. 파트 1 이렇게. 그다음에 온라인 신청 상세 매뉴얼이라는 게 또 있어요. 요거를 저는 약간 컴퓨터가 안 친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 시스템 이용 매뉴얼을 저는 인쇄를 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하나씩 줄 쳐가면서 뭐가 틀렸는지 뭐가 맞는지 계속 체크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아니면 모니터 2개 놓고 한쪽에 띄워놓고 그걸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고요. 요즘은 저도 이제 그렇게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보면서 체크를 했는데 요즘은 오른쪽에 내용 띄워놓고 왼쪽에 이제 보면서 체크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요 온라인 신청 상세 매뉴얼 이거 가지고 보면서 그대로 진행하면 정말 문제없이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전제품 샀을 때 사용 설명서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해보면 돼요. 안 해서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자, 금주에 유용한 팁,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안내 중에 온라인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